안녕하십니까.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시상식 진행을 맡은 윤인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신 해외동포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KBS 해외동포상, 올해로 17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 국민만 무려 720만 시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었겠죠. 물론이죠. 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올해도 인문사회 부문, 과학기술 부문, 문화예술 부문, 사회봉사 부문, 특별상 부문 등 부문별 각 한 명, 총 5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네, 이번 해외 동포상은 미국, 중국 등 24개국에서 99건의 추천사가 접수가 됐고요. 이어령 심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각계 각층의 존경받는 원로미 전문가들의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네, 시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애를 많이 써주신 각 부문별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화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 중앙일보 고문으로 KBS 해외동포상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어령 위원장이십니다. 네, 다음은 인문사회 부문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전 서울대 부총장이자 현재 사단법인 글로벌전력연구원 송병락 회장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부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전 연세대 총장이자 현재 차그룹 미래전략위원회 김한중 회장이십니다. 네, 문화예술 부문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문한 명예교수입니다. 네, 다음은 사회봉사 부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김상균 명예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수상자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또 많은 기후인 내외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시상을 맡아주실 KBS 한국방송 길환영 사장께서 오늘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길환영입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사 일정에도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상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어령 심사위원장님과 여러 심사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KBS 해외동포상은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 사회 복지 증진과 문화 창달에 공헌하신 자랑스러운 해외동포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1992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5분은 이국 땅의 낯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민족 특유의 지혜와 의지로 탁월한 공적을 쌓음으로써 한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신 분들이십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시아 시청자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 한류에 이어서 지난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남 스타일로 대표되는 K-팝 열풍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애정과 성원이 큰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KBS 해외동포상 수상자들과 함께 한민족 네트워크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인류 사회 복지 증진과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BS는 국가기관 방송이자 대표 공영방송사로서 해외 동포를 응원하고 지원하며 한민족 네트워크의 든든한 구심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큰 업적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한국방송 김환영 사장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시상식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강창희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이 참 많습니다. 어떤 상도 받아서 자랑스럽지 않은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주는 상을 받는 마음은 어떨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KBS 해외 동포상을 받으시는 5분과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상을 제정하신 KBS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동포상은 KBS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드리는 가장 큰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조국을 생각할 때 가장 순수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5분은 하시는 일도 서로 다르고 거주하시는 나라도 대륙도 다 다르십니다. 그러나 2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5분 모두 인류의 진보와 번영에 기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가슴속에 가만히 조국을 생각하실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5분의 헌신과 업적에 힘입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은 틀림없이 한 차원 올라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오랫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여와 원조를 계속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5분의 수상자처럼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와 기여가 정부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에게 큰 비전과 희망을 선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훌륭한 동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기쁜 자리가 자주 열리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창희 국회의장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인 재외 동포들에게 주어지는 KBS 해외 동포상,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뜨겁게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네. 자, 올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수상자가 나오게 됐는지 이어령 심사위원장 모시고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해외 동포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5분, 그리고 축하로 이 자리에 모이신 가족분과 그리고 여러 축하객분들에게 심사평에 앞서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올해로 17번째의 그 KBS 해외 동포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 KBS 김한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뒷바라지를 하신 숨은 분들이 공로가 또 큽니다. 저는 이 심사를 하면서 보통 심사는 꽃밭에서 꽃을 뽑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맡을 수 있고 색깔 볼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해외 동포상은 멀리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어느 별빛이 제일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고 또 찬란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해외 동포상 심사하는 게.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꽃이 아니고 스타, 별들이시죠. 세계를 비치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심사 경로가 대단히 공정하게 이루어진 거, 그리고 또 어느 심사보다도 까다롭고 어려운 데서 이루어졌던 만큼 수상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해외 동포상을 심사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활동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아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번 제17회 KBS 해외 동포상에는 2012년 4월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세계 24개국으로부터 99건의 추천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서 최종 5분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상 부분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사회봉사, 특별상들 5부분입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기여를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민족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나아가서는 현 거주지에 사시는 그 나라에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이 3가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넷째로 동포애와 민족 공동체 의식을 드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얼마만큼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각 부분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 검증을 마친 후에 예비심사위원회에서 본심 대상자 15분을 우선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모두가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한민족 특유의 근명성과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모두에게 상을 드려야 할 그러한 자격을 구비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단은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활발한 토론,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쳐서 KBS 해외 동포상의 위상과 신뢰도를 감안해서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최종 5분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 시대는 인적 자원의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KBS 해외 동포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류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해외 동포상 시상을 통해서 720만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으로서 귀감과 표상이 되는 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관영방송 KBS에 다시 한번 찬사를 표하며 17회를 맞은 KBS 해외 동포상이 앞으로도 해외 동포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상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달여 동안 해외 동포상 심사를 저와 함께 해주신 송병락 선생님, 김한중 선생님, 그리고 김문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720만 해외 동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령 심사위원장께서 심사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지만은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5분을 선정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심사위원들의 고민이 참 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 그렇기 앉아 때문에, 있으니까 눈이 막 부신 느낌이 드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네. 본격적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속의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자랑스러운 수상자들, 먼저 인문사회 부문 수상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국 동북지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 최대의 조선인 거주 지역인 이곳에 민족 특성을 갖춘 연변대학교가 있다. 김병민 교수는 지난 9년간 총장으로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다. 5곳에 분산돼 있던 연변대학을 한 곳으로 통합,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도록 격상시킨 것. 우리 5개 대학이 이 5 손가락이 다 자기 특색이 있고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손가락이 진짜 자기 힘을 발휘하자면 주먹으로 돼야 됩니다. 공대하면 공대, 인문대하면 인문대. 자기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들이 서로 교차되고 합류하면서 이 대학이 종합대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김병민 교수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교육 이념을 세우고 연변대학교를 중국 내에서 한국학 연구 중심 기지로 세우는 기반을 닦아놓기도 했다. 정신적인 그 조선족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인설자라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1951년 중국에서 태어난 김병민 교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공부,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학업을 어렵게 이어가며 연변대학 조선어학과를 졸업한다. 이후 중산대학에 가 중국 문학을 연수하고 평양에서 문학 준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곳에서 신채호 연구로 큰 주목을 받게 된다.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 이제 신채호의 문학 유고가 평양에 있다는 걸,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고를 체계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보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채호의 문학작품을 김병민 교수가 발굴해낸 것이다. 6개월간 신채호의 미발표 유고를 직접 필사, 문학 유고집을 세상에 내놓아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는다. 이후 한국학 관련 20여 권의 학술 조서와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집필하여 신채호 연구의 권위자이자 한국학 분야의 훌륭한 학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신채호라는 이 한 역사 인물을 우리 민족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또 앞으로 그걸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사회에서도 알려야 되겠다. 민족의 어를 지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 민족 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데 한시도 쉼이 없다. 대학 내에 민족 박물관을 세워 민족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것도
민족 교육에 대한 그의 신념 때문이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어디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인류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김명민 교수의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민족 교육을 위한 그의 열망은 식지 않는다. 네, KBS 해외동포상 인문사회 부문 김병민 교수신데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은 김병민 교수의 부인이신 김인옥 여사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연구의 권위자이자 한국학 연구대가인 김병민 교수는 한국학과 관련하여 20여 편의 학술 저서와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집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한국학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네, 시상은 KBS 한국방송 기란영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VCR 나가는 동안 우리 김인옥 여사님께서 그동안의 노고가 생각나셨는지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네. 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인문사회부문 KBS 해외동포상 인문사회부문 김병민, 귀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 연구의 권위자로 신채호 문학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조선 중세기 북학파 문학연구 등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한국학연구진흥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 총장 재직 시 5곳에 분산되었던 연변대학 캠퍼스를 한 곳으로 통합 확장하여 민족대학인 연변대학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외 동포에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5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길환영.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는 상패와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러 또 함께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수상은 김병민 교수의 부인이신 김인옥 여사께서 대리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주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는데요. 그 한복만큼이나 빛나는 정말 해외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신 분이십니다. 자, 김인옥 여사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까이 좀 나와주시고요.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어령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은 인문사회부문상은 저 개인에 대한 경륜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동인들에 대한 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름지기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인데 오늘 이 영예를 안고 보니 실로 송구스럽습니다. 시골이 철부지 소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와 나의 가족, 친지, 여러 은사님들, 국내의 요지 학술 동인들이 크나큰 배려, 지지와 성원을 받아왔습니다. 실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년들은 명예와 안일은 동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은 생애에 학문의 명예와 영광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중한 문화 교류를 위하여 있는 힘껏 노력하려고 합니다. 학문의 길이란 외로운 오솔길이지만 학술이 갇히는 영원한 불빛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진정한 학자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축하드립니다. KBS 해외동포상 인문사회 부문은 연변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김병민 교수를 대신해서 부인 김인옥 여사께서 수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과학기술 부문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회사 IBM. 미국 뉴욕에 위치한 왓슨 중앙연구소는 IBM 연구부문을 총괄하는 곳이다. 강성원 박사는 IBM의 수석 연구원으로 미국 내 최고의 엔지니어로 인정받는 과학자로 전자재료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He is a very good inventor, very well respected not only within IBM
and also by worldwide scientists as well. 강성권 박사는 1969년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유화, 스티븐스 공과대학 교수, 잉콜 리서치 센터 수석연구원을 거쳐 84년 IBM에 입사, 47년간 과학자의 길을 걸어오며 밤낮 없는 연구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다. So this is my lab. 강성권 박사가 하는 일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간의 전기 접합에 관한 연구. 특히 그는 그동안 부품 연결을 위해 사용되던 납을 쓰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 무연솔더를 연구했다. 강 박사는 그중에서 은의 함량이 적은 합금의 우수성을 발견. 그 연구 결과는 이미 산업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무연납을 그 일렉트로닉 패키징에 이제 응용할 무연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리뷰한 이제 페이퍼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 페이퍼가 거의 이제 학계에 이제 선도적인 구실을 했어요. 지난 30년간 13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며 친환경 전자자료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강성권 박사. 이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한국의 전자자료 기술을 소개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제가 한국의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기술을 도와줄 수 있으면은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이제 뜻에서도 노력을 했고, 이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연구 실험을 해서 그게 돌아가서 자기 박사학위 논문도 되고, 또는 인더스트리에 가서 일하는 데 도움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또한 2006년 한미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평소 한인 2세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계속해오며 교포 2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한국인의 그 자긍심, 그 프라이드를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른이 가까운 나이, 하지만 그에게 나이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4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에겐 세상의 비밀을 풀어내고픈 호기심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리서치는 그 내가 살아가는 프로세스예요. 그 패스. 그러니까 무슨 뭐를 꼭 뭘 이루겠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 삶의 일부분이에요. 미국엔 세계 최고의 컴퓨터 기업 IBM이 존경하는 한국인 과학자 강성권 박사가 있다. 네, 과학기술 부문 강성권 박사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시상은 KBS 길환영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강성권 박사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친환경 전자재료 분야의 연구에 한 획을 그으신 또 해외 동포십니다. 네, 제17회 KBS 해외 동포상 과학기술 부문입니다. 과학기술 부문 강성권. 귀하는 무연솔더와 접착제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응용 개발 연구를 통해 친환경 전자재료 분야 발전을 선도해왔으며, 특히 60여 건의 국제 특허와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전자 패키징 기술의 권위자로 관련 기술을 국내 산학계로 이전했을 뿐 아니라 한미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한미 과학기술 교류에 앞장서는 등 해외 동포의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5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길환영.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는 상패와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과학기술 부문 강성권 박사 올해의 수상자입니다. 네,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네, 꽃다발을 많이 갖고 올라와 주셨네요. 아, 예쁜 꼬마 아가씨도 함께 했네요. 네, 연구는 나의 삶이다 하셨는데요. 예, 삶이 계속하는 한 연구도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겠죠. 자, 우리 강성권 박사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교포 사회를 위해서 또 교육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저희 수상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은사님 선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향사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반세기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어머니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크나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이제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모국입니다. 최근 해외에 사는 과학기술인들에게 더욱 기쁜 소식은 이제 막 시작한 역사적인 새 정부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시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겠다는 시책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과 국민 대동단결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 대한민국이 곧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에 사는 저희들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영광을 해외에 사는 700만 동포와 같이 받는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그 네. 감동이 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파리 근교 절교 아래 만들어진 예술가들의 공동 창작 아뜰리에 악쉬. 이곳에 프랑스 미술계가 주목하는 한국인 화가 권순철이 있다. 한국 사람 우리나라 얼굴을 이제 제가 주로 테마로 일생이 담긴 그런 얼굴이니까 그 안에는 평범한 조그만 얼굴이지만 안에 큰 힘이 안에 있거든요. 한국인의 정서와 정신을 40년 동안 깊이 있게 전달해온 그의 작품은 프랑스 미술계에 충격을 주었다. Une colère dans la manière de poser la peinture qui était vraiment actuelle, je trouvais. Donc ça m'a vraiment intéressée. Je me suis dit, tiens, voilà un Cézanne du 21e siècle. 권순철 화가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역사적인 민중들의 얼굴 표현 작업으로 명성을 쌓은 후 1989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활동을 하면서 재벌예술가 공동체인 소나무 협회를 창립한다. 22년 전 권순철 화가와 동료들이 만든 소나무 협회는 프랑스 미술계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동 아뜰리에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느 강변에 버려진 탱크 정비 공장을 5,000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집단 작업 공간 아르스날로 만든 것이다. 이후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고 한국 작가들의 주도하에 아뜰리에가 운영됐다. 그 중이 되니까 그 외국 애들 작가들 불러들이고 이제 반쯤 외국에 사람들 불러서 우리 교류하는 그런 걸로 장을 만들자. 아르스날에선 매달 전시회가 열렸고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모든 중심에 권순철과 한국 화가들이 있었다. Je dirais que pour M. Cohen, j'ai le plus grand respect. Il est sur le plan humain, il est remarquable. Je connais peu de personnes qui aient sa qualité humaine. Et comme artiste, je me baisse et je lui dis son travail, c'est un travail remarquable, c'est formidable. 권순철 화가는 어려운 상황에 수많은 예술가들을 돌봐주고 지금까지 후배 한인 예술가들을 프랑스 예술계에 소개하는 등 프랑스에서 한국 미술을 리드하고 있다. 선생님 달이에요. 달빛이에요. 달빛. 파리의 달빛이에요. 네. 저분이 없으셨으면 이런 분위기가 안 나오겠죠. 한국 문화의 불모지 프랑스에서 한국인들의 삶과 얼굴을 담은 작품을 통해 한국의 예술적 위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올려놓은 권순철 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좋은 정신이랄까 한국 사람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림을 통해. 그게 정말 외국 사람들도 높게 들어가고. 프랑스 파리에는
조국을 품고 한국의 얼을 그려온 권순철 화가가 있습니다. 네, KBS 해외동포상 문화예술부문 수상자 권순철 화백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은 KBS 김한영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권순철 화백은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 각지에서 600회가 넘는 전시 등 활발한 활동 중에 있는 화가입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문화예술부문 권순철. 귀하는 재불예술가 공동체 소나무협회를 조직하여 파리 근교 이실레몰리노 공장지대에 대규모 공동 아뜨리에인 아르스나를 만들어 이 지역을 예술문화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작가상 제정을 통해 재능 있는 한국 예술가를 프랑스에 소개하여 한국 예술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등 해외 동포에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5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길환영.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는 상패와 그리고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권순철 화백은 1988년 스웨덴에서 열린 스톡홀름 국제회화제에서 국제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네, 특히 재불예술가 공동체를 창립하여 재능 있는 한국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랑스 예술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현지에서 21세기의 세잔이라고 불린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소중한 날 귀중한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우리 은사님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 또 친구 우리 어릴 때 친구들 또 선후배님들 또 우리 화랑이나 우리 미술계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같이 힘들게 고생하고 지금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우리 선후배 작가님들과 그리고 또 외국 작가들 또 교민들께도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KBS 우리나라 방송과 그리고 또 오늘 심사를 통해 저를 뽑아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위에 예쁜 따님도 함께 올라와 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문화예술 부문 권순철 화백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봉사 부문입니다. 화면 오시겠습니다.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알마티시 변두리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한국의 수도자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가 있다.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침술로 20년째 봉사하고 있는 김창남 수사. 병원에 가기 여의치 않은 이들이기에 김 수사는 더 세심히 정성 들여 치료를 한다. Этот доктор лечит сердцем своим. 모이촌 진료도 병행하고 있는데 의료시설이 열악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돌본 지도 17년째. 베푸는 입장이 됐으니까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늘 받는다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행복하다. 내가 일단 그러죠. 나는 따지고 보면 아주 행복한 남자야.
1978년 나환자시설 병원장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14년 봉사의 길을 걸어오던 김창남 수사는 53세의 나이에 카자흐스탄으로 오게 된다. 이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 현지 의사고시에 응시, 동양의학 전문의 자격증까지 따냈다. 김창남 수사가 운영하고 있는 행여자 식당. 1999년부터 거리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번 문을 여는 식당은 이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 Дай Бог, чтобы еще долго. Очень, да, благодарен Евгению Конкурам. Очень стационарно, стабильно, тепло все. Тут не надо на улице мерзнуть, ничего. Все горячее, все. 그 배고픔을 채우고 해결하고 나면 그냥 땀이 확 나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갈 때 참 보기 좋아. 참 보기 좋아요. 배고픈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이고 치료하며 걸어온 카자흐스탄에서의 20년. 김창남 수사의 나눔의 삶을 세계가 감동하고 기억하고 있다. 김창남 수사는 강제 이주돼 온 고려인들을 위해 1999년부터 그들의 평생 소원인 조국 방문을 주도하고 있는데 김창남 수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총 72명의 강제 이주 고려인들이 고국 방문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는 그거 한번 보고 죽자 했지. 그런 게 갖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데려가서 우리를 보지. 고려인들에게 김창남 수사는 고향이고 위안이 돼주는 친구이다.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허기지고 병약한 삶과 동행하는 길. 내가 다시 출발을 해도 이 길을 걸을 겁니다. 김창남 수사는 카자흐스탄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고 별이다. 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자 김창남 수사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창남 디에고 수사는 그야말로 30년 이상 묵묵히 봉사활동을 수행해온 이 시대의 진정한 나눔의 실천자입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사회봉사부문입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사회봉사부문 김창남. 귀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무료 진료소를 개설하여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무료 빈민식당을 운영하고 강제 이주해온 고려인들의 고국 방문과 불우 아동 돕기에 앞장서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희생적 봉사활동으로 UN 평화대사에 임명되어 해외 동포에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5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길환영.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는 상패와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진심을 다해 마음을 치료해준 분이다라고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몸 이전에 마음을 치료해주셨다는 데서 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네요. 30년 이상의 봉사활동의 노력으로 2011년 9월에는 UN 평화대사로 임명되기로 하셨죠. 네. 김창남 수사의 수상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해외동포 시상을 심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회봉사를 하면서 늘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창설자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 말씀이 제 뇌리에서 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행여자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 깊은 데는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상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과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사회봉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또 이웃의 낮은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김창남 수사의 수상소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문입니다. 특별상 부문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 경제정치의 중심지 헤이그. 1907년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 3인이 파견됐던 도시다. 107년 전 이준 열사 일행이 머물렀던 호텔에 태극기가 매일같이 휘날리고 있다. 직원이 이렇게 전부 복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76세의 이기양 씨. 처음에 봤더니 이 천정이 다 무너졌어. 옛날 집이니까. 그리고 누가 잘 관리를 안 하니까. 특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가 숨을 거둔 방. 특사 일행의 행적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을 복원 전시해 두었다. 헤이그 특사들의 독립운동 활동에 관한 기록은 직접 고소보관서, 도서관을 다니며 찾아낸 소중한 역사의 자료다. 대단한 무슨 사명감도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의무.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응? 이준 열사와 같은 독립 선열들이 투쟁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기양 씨는 1972년 상사 주재원으로 암스테르담에 발을 디딘 후 20여 년간 네덜란드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던 평범한 사업가였다. 이준 열사가 머물던 호텔 철거기사에 자비를 들여 호텔을 인수. 이후 사재를 쏟아붓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1995년 이준 열사 기념관을 열게 된다. (91년부터) 지금까지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 기념식을 거행해 오고 있으며 이준 열사를 국제적으로 크게 선양.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 훈장까지 수상했다. 암스테르담에서 매일 헤이그까지 출근하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태극기를 개양한 이기양 씨. 선열들의 평화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Also of worldwide importance, isn't it? Exposure of international peace in The Hague. 이기양 씨는 그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운동을 2011년부터 시작. 네덜란드 한인사회 교포이세를 대상으로 을사늑약의 배경과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에델바이스의 꽃말이 잊지 마세요인 점에 착안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이다. 역사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는 그게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국민다운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것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특별상 부문 수상자 이기양 원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기양 원장께서는 이준 열사의 순국 현장을 발굴하고 이준 열사 기념관 운영 및 기념 우표 발행 등 이준 열사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특별상 부문입니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특별상 이기항. 귀하는 이준 열사의 순국 현장을 보존, 기념관을 개관 운영하며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한 한민족 평화제전을 주최하는 등 독립운동사 연구의 영역을 유럽까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교민 2세를 위한 민족 정체성 교육에도 힘쓰는 등 동포애를 드높이고 해외 동포의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5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길환영.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는 상패와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후손이라면 해야 했던 의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 의무감 참 가슴 깊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한인 사회 내에서 교민들의 화합을 증진시킨 것은 물론이고 한화 친선 증진에도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전부 가져오지 말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세 분이 가져왔군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인륜이 있고 국민으로서 나라를 세운 공로자들에 대한 그 공로를 기려야 되는 국륜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상인이었는데 한 20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준열사가 돌아간 무덤을 수없이 갔지만은 이준열사가 순국한 그 집이 있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문 기사를 보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떡하나 해서 제가 해그 시장에 탄원을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이준열사 기념관을 세운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역사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째 목적과 해외에서 자라나는 이 세들에게 우리 그 국가관을 심어줘야 된다. 해외에 우리 그 학생들이 주말 한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만 가지고는 제대로 되는 해외 인격자를 그래서 역사를 배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정부에서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은 7년 전부터 정부가 교육을 시키라 해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해외 한글 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일일 역사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을사늑약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꾸만 사람들이 역사를 잊어버려요. 을사늑약은 우리 한국 비극 현대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대국이 되고 아무리 민주국가가 되었지만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입니다. 이 뿌리가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선물한 늑약인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말자. 그래서 잊지 말자 을사늑약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 바로 을사늑약 104주년인데 우리가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다가 잊지 말자 을사늑약 이 배지를 달아주고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우리 국민들에게 해외에서 시작하는 이 운동을 우리 국민운동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영국은 BBC 방송을 틀면요 11월 달에 모든 영국 국민이 수상부터 양귀비 꽃을 달고 1차 대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우리 길 사장님, 제가 이 그 에델바이스 꽃 배지를 지금 달아드릴 테니까 내년부터 11월 달에 한 달만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붙이고 을사늑약을 잊지 말자. 을사늑약은 우리 한국 현대사 비극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아드리는 것으로서 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상 부문 이기양 원장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5분과 함께 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720만의 해외 동포 모두가 민간 외교 사절단입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 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퓨전 국악 그룹이죠. 미지의 축하 공연을 함께 하시면서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별과 같이 빛난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희도 눈이 부시고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도 또 새로운 수상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것을 또 약속드리면서 네. 제17회 KBS 해외동포상 시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리랑 하리랑 하라리요